안녕하십니까. 북미지역연구 6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소수인종의 부상의 1절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2교시는 2절, 소수인종의 부상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2절은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분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경영적인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이 소수인종이 미국 사회에 여러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2절의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정치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우선 히스패닉의 수가 늘어나면서 소수 인종의 정치적 파워가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보유한 소수 인종의 수가 2004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유권자의 21.6%를 차지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수인종의 유권자 비중이 총 인구의 비중 33.7%보다 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수인종의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우선 어린아이가 많고 인구 통계에만 포함되는 불법 체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 체류자는 인구 통계에는 포함되지만 투표권은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은 유권자의 수는 그래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인종의 등록 선거인 수, 이것도 2004년 기준을 보면 총 3,075만 2천 명으로 2000년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소수인종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오던 공화당도 히스패닉 표를 의식해서 스페인어로 진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 흑인계인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됨으로써 소수인종의 정치적 파워가 급부상한 바 있고 국민들도 오바마를 흑인만의 지도자가 아닌 미국의 지도자로 수용했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맥케인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바가 있죠. 한편 이제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나 말콤 X의 경우에는 인종의 벽을 넘지 못한 반면에 오바마는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바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소수인종 출신의 정부 고위층 인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비중 있는 정부 요직에 다수의 소수인종이 입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인계의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히스패닉계의 상무부 장관인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아시아계 노동부 장관인 일레인 차오 등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한국계 여성 최초로 그레이스 정 베커가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에 임명되면서 우리 한인도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악관 입법보좌관으로 활약한 해럴드 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 빅터 차 등 한인들도 백악관에 입성한 바 있고요. 또한 주미대사로 성김이 부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소수인종의 입법부, 즉 상하원, 그 다음에 주정부 진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10대 미 하원 내
소수인종은 73명으로 나타나서 전체 하원의원의 약 17%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종별로 보면 흑인계가 40명, 히스패닉계 20명, 아시아계 1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 진출은 히스패닉계가 3명, 흑인계 1명, 아시아계 2명 등으로 전체 상원의원의 6% 수준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도 다수 배출했는데요. 히스패닉계의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낸 바 있는 빌 리차드슨, 그 다음에 흑인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보낸 디발 패트릭 등 적지 않은 주지사도 소수인종이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인 경제,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수인종은 미국 경제의 고성장, 저물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민을 통해서 유입된 소수인종의 풍부한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미국 경제의 호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전체 노동인구 증가분은 1670만 명인데 이 중 38%가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텔, 식당 등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히스패닉의 기여도가 특히 이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흑인계 노동력도 전통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기여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죠. 2000년 미국 서비스 업종의 소수인종 고용 비율은 무려 70% 가까이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임금과 물가를 하락시켜서 1990년대 미국 경제의 고성장, 저물가 기저 형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후에 경제학에서는 이전의 경제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다. 그래서 뉴 이코노미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급부상에 미국의 전 산업이 거의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을 때 미국 경제에 상당한 위기감이 고조됐었죠. 이러한 것을 극복한 것이 바로 1990년대 신경제 현상인데 경제는 고성장하면서 물가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또 생산성이 높은 수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죠. 경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90년대 내내 지속되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세계 경제의 리더로서 부상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했죠.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IT 산업들이 미국이 가장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이러한 1990년대의 신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 유입에 따른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이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유입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분을 봤더니 1996년에는 140억 달러였지만 2006년에는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370억 달러를 나타내었습니다. 전문 인력, 기술 인력 등 고급 소수인종의 유입도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소수인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미국 근로자 중에서 대졸 이상 외국인 근로자 비율에 살펴보면 1995년에는 11.2%였지만 2000년에 오면 14.8%, 2005년에 오면 17.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박사학위를 중심으로 보면 박사학위 근로자의 무려 26%가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이공계는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의 경쟁력이 결국은 전반적인 국가의 경쟁력이 이제 결국은 기초과학이 발달한 국가가 탄력을 받아서 국가 경쟁력이 높으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과학의 결국은 국가의 지대한 경쟁력이 달려있는 이 분야에 결국
무려 41%가 미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미국이 이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이지만 다양한 저임의 노동력도 들어오고 고급 인력도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미국 경제에 결국은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입된 고급 인력들은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발전이 1990년에서 95년은 3.4%였지만 1995년에서 2000년으로 오면 4.6%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정부의 재정 확충에도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자 10만 명이 증가할 경우 총 세수가 0.0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또 세분하면 이민자 1인에게서 걷어들이는 세금에서 이민자 1인에게 평생 제공되는 국가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8만 달러가 남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기업으로 본다면은 수지가 맞는 그런 비즈니스인 것이죠. 또한 소수인종의 구매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겨냥한 기업들의 마케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수인종의 총 구매력이 2007년 기준은 2조 3,162억 달러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2000년 대비 1.6배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이걸 인종별로 세분화해보면 히스패닉계가 8,618억 달러, 흑인계 8,454억 달러, 아시아계 4,593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이걸 백인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백인계 대비 소수인종의 구매력 수준은 2000년에는 한 4분의 1 정도였죠. 25.2%였지만 2007년에 가면 30.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2000년에서 2007년 연평균 구매력 증가율도 소수인종은 7.0%로 나타나는데 이 시기 백인계의 4.3%를 압도하였습니다. 다시 소수인종의 다시 구성별로 보면 히스패닉계가 8.4%, 아시아계 8.0%, 흑인계 5.3%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서 2012년에 소수인종의 연평균 구매력 증가율은 7.2%로서 백인계 4.8%를 결국은 추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향후 소수인종의 구매력은 이 같은 추세가 더욱더 확대되면서 결국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같이 높은 소비 성향을 보이는 소수 인종의 특종을 겨냥해서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히스패닉 경우에는 세후 소득 대비 우리가 소득에서 이제 명목소득이죠. 명목소득에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내면 결국 그것이 세후소득이 되는데 세후소득 대비 그것이 이제 세후소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처분 소득의 중요 부분이죠. 뭐 명목소득에서 세금 내고 기타 이제 또 뭐 이제 의료보험비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니까 등등 이제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받게 되는 그 소득이 있죠. 그 소득이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포저블 인컴, 경제학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후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2006년 기준으로 보면 92.1%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패닉계의 경우에는 거의 세후소득에 거의 다 쓴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종적으로도 이런 특징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선 히스패닉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면 좀 국민성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국민성이 보면은 낙천적이고 낭만적인 기질이 강하죠. 이곳은 이 중남미를 지배했던 스페인의 이제 그런 영향성이 있겠죠. 물론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프랑스의 남부, 이태리의 남부 지방이 대개 이제 라틴계인데 이 라틴계의 특징이
결국은 이제 보면 낙천적이고 낭만적인 기질을 다른 인종에 비해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한편 반면에 그러면 아시아계는 어떨까요? 이 아시아계는 결국은 상당히 이제 히스패닉과는 대조적이죠. 아시아계는 결국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후 소득을 다 쓸 수가 없죠. 소비 지출에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계속 성장하면서 교육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또 저축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높은 이제 저축 성향을 보이는데 또한 미래에 대한 대비 또 역시 상당히 다른 인종에 비해서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대비. 그래서 아시아 인종들은 대체적으로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어떤 다른 인종보다도 높은 저축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히스패닉계의 소비 지출이 2010년까지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히스패닉화에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소비 활동에서 백인계 다음으로 히스패닉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 이를 보시면 인종별 소비 성향의 특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면 히스패닉계, 흑인계, 아시아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특징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제 그런 그 아시아계의 특징도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통계로 나타나 있죠. 우선 히스패닉계는 음식비 지출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음식비 지출이 타 인종보다 평균 40달러나 많은 133달러, 이건 일주일 기준입니다. 쓰고 식품 매장의 쇼핑 빈도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7년 있으면서 저도 이제 많은 음식을 먹어봤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히스패닉계 음식, 저 멕시코 보면 이제 타코가 유명하죠, 타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보면은 이제 스테이크가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가끔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타코벨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더군요. 이 타코 전문점에 가서 상당히 이제 음식을 참 잘 이렇게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음식과 좀 이 멕시코 음식이 한국 음식과 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약간 매운 음식도 있어요.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잘 이렇게 이 중남미 의 음식을 잘 이렇게 먹은 것으로 참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어쨌든 히스패닉계는 음식비 지출이 이제 많은 것으로 다른 인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계는 다른 인종에 비해서는 이제 치장을 좀 좋아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총 지출 중에서 5.1%를 의류 구입에 이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백인계하고 비교했더니 백인계는 의료 구입 지출 비중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소득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료비 지출에 이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계는 교육비 지출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리지 이상의 학력자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률이 높아서 총 지출 중에서 4.1%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인의 1.8%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치죠. 이렇게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음으로써 다른 인종에 비해서 고학력자가 많고 이 고학력자들이 또 소득이 높은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인의 결국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음은 결국은 이 교육에 대한 이 열이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결국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동북아의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데 이 유교도 여러 사상이 있지만 인의 예지 신에서 이제 지, 학습, 뭐 지식 습득 여기에 이제 상당히 주안점을 두는 거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종별 특성과 기호는 이제 테이스트죠. 선호도, 기호를 반영한
디자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 소매업체들은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를 겨냥한 소수인종 관련 식품 코너를 개설 또는 증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식품에서 저기 중남미 쪽에 그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중국계의 또 이제 그야말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음식도 제가 뭐 이 미국, 캐나다 이렇게 경험 한 10년 경험으로 보면 뭐 거의 뭐 이게 큰 대도시에 가면은 이 차이나타운은 다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다 있고 이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그들 중심의 패턴이 그 구역 내에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음식점, 학교, 은행,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커뮤니티 형성이 아주 잘 돼 있는 동양계에서는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이제 중국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나타운에도 저는 가끔 가서 중국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타운의 또 음식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이 동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상당히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얘기하면 일본은 이제 주로 이제 일본 음식 문화가 주로 이제 결국 그 회 중심으로 이제 가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고가입니다. 고가. 상당히 고가라서 그리고 또 이 날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기본적으로 야채나 이런 거 외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 어류나 동물의 이 날것을 먹는 거는 상당히 꺼리죠. 상당히 꺼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백인과의 식습관 차이도 있고 또 일본의 일식집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꺼렸지만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뉴욕에서도 일식집이 일부 성행하고 있고 뭐 중국인들도 이 사실은 이 날것을 잘 먹지 않는 습성이 있죠. 주로 이제 튀김 음식이 많죠. 중국 음식은. 그런데 이 중국에도 보면은 상하이나 베이징에 결국 일식집이 일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세계화의 영향은 결국 사람들과 물자, 인력, 자본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식문화도 세계화 영향으로 그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 음식을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결국 커지게 만든 것이 또한 90년대 이후에 급추진된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소수인종 식료품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약 750억 달러로 나타나서 전체 시장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품 체인 업체 중에 44%가 소수인종 식품 전문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참고 2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에 참고 2를 보면 소수인종을 타겟으로 한 미국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몇몇 대표적인 기업을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P&G, 두 번째는 월마트, 세 번째는 제이시페니를 통해서 결국 소수인종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P&G 그러면 뭐 미국의 세계적인 생활용품 기업입니다. 주방세제를 비롯해서요 등등. 이 P&G는 밝은 색과 자신들의 문화가 반영된 그림을 선호하는 히스패닉계의 기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패닉의 대체적으로 국민성이 결국 낙천적이고 낙천적이고 낭만적이면 아무래도 밝은 색을 더 선호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가 반영된 또 그림 이런 걸 상당히 선호하는데 이런 기호를 반영해서 섬유유연제 다우니 유명한 이것도 섬유유연제인데요. 이 다우니의 용기색으로 노란색과 오렌지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발한 마케팅이죠. 이제 두 번째, 세계 최대의 소매체인 1위 기업인 월마트는 2005년부터 중국계와 베트남계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을 겨냥해서 북경어, 광둥어, 베트남어 TV 광고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인 제이시페니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좀 이제 제이시페니가 상당히 이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매장이 이제 폐쇄되고 가면서 최근에는 좀 이제 경영 위기에 좀 처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뭐 뉴욕의 이제 메이시스와 더불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입니다. 이 JCPenney는 흑인계 여성들이 의류를 구매할 때 사이즈가 중요한 문제로 되돌아가는 점을 고려해서 모든 제품을 18 사이즈까지 제공하고, 그러니까 18번의 그 사이즈까지, 제가 뭐 이 18번 사이즈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되게 여성들의 이제 체형인 것 같은데요. 18번 사이즈까지 제공하고 흑인계의 독특한 체형을 고려해서 스타일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별로 독특한 그 체형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2교시 강의를 끝내고 이제 3교시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